감사합니다. 왜 음악이 안 나왔지? 이 마지막 엔딩 영상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못 바꾸고 있어요. 바꿔야 되는데. 두 번째 이슈 들어갈까요? 두 번째 이슈는요. 제 3당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조국 신당에서 1호 인재 영입했지요. 신장식 변호사. 저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 한국갤럽 조사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조사야. 의미 있는 조사. 이거 뭐냐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 조사도 보면은 보수가 엄청나게 과표집됐습니다. 보수 342, 진보 279, 중도 276. 이거 황당한 거예요. 보통은 중도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보수, 진보 이렇게 하는데, 비율을 맞추는데, 이번에는 보수가 엄청 많죠. 342. 보수하고 진보만 비교하면은 보수가 한 10.14% 정도 더 과표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갤럽 조사는 기본적으로 보수가 과표집된다는 거, 요번에 10% 이상. 그거 감안하고 보셨을 때, 이번에 뭐 윤석열 지지율 보면은, 부정이, 긍정이 1% 올라갔죠? 뭐 1%. 거의 뭐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올라갔고. 지금 부정은 똑같아요. 58. 지난주에 갤럽 가지고 언론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뭐 공격은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율 떨어졌다라고 민주당 위기설.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민주당 위기설 나온 게 왜 그러냐면 갤럽이에요. 갤럽에서 민주당이 31%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37. 그래갖고 둘 사이가 6%가 벌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난리가 났죠. 민주당이 6% 뒤졌다.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다. 뚝 떨어졌다. 막 그러면서. 설 지나고. 그런데 요번에 민주당이 다시 35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 앞에 35였거든, 민주당이. 민주당은 35 넘어서 간 적이 거의 없어요. 보면 알겠지만 민주당 36 된 적 한 번도 없죠, 갤럽에서는. 갤럽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 그냥 갤럽 조사를 보고 야, 이거 왜 이래? 그러면 안 돼. 갤럽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붙어있죠? 그럼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민주당이 35, 요번 주에. 국민의힘은 37, 똑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보수가 과표집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녹색정의당 2%. 개혁신당 3% 나왔습니다. 새로운 미래 1% 나왔죠. 진보당 1% 나왔어. 나중에 뭐 비례의석 하면은 진보당 그 수가 국민의힘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겠죠. 이대로 가면요. 녹색정의당하고 새로운 미래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한 석도 없습니다. 한 석도 없어지는 거야. 한 석도. 그러니까 녹색정의당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저는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으로 안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여기는데 녹색정의당이 정말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정무적인 감각이 있으면 이번에 민주당 들어갔어야지. 민주당 들어갔으면은 녹색정의당한테 의석수 한 4석은 주는 거예요. 4석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 새진보 연합의 3석, 진보당의 3석, 그리고 시민사회의 4석 줬죠. 그 시민사회 갈 4석이 원래 녹색정의당한테 주도했던 4석이거든요. 그 4석은 먹고 시작하는 거거든. 4석이요. 4석이 작은 수가 아니에요. 4석이 작은 수가 아닙니다. 지지율 거의 10%. 저번 총선 때 정의당이 지지율 10% 나와가지고 5석 가져간 거 아닙니까? 5석. 4석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멍청하게 그냥 포기하고 안 들어온 거죠. 왜? 기분 나쁘다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진보 정치에 막 신물이 나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녹색정의당이 안 들어온 거 잘한 거거든요. 민주당은 이게 좋지. 왜냐면 시민사회가 추천한 4명은요 그대로 민주당으로 갈 사람들이거든 결국.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이 시민사회지 그 내석이 뭐 그냥 무소속으로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다 민주당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아직 합당해가지고. 민주당은 새로운 비례정당 만들면은 무조건 민주당과 합당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거든. 이거 안 하면은 정부 이거 보조금 어떻게 할 거야? 정당 보조금. 정당 보조금이 일로 몇백억씩 나가는데 이걸 민주당이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서로 간에 계약서 쓸 때 민주당하고 비례정당하고 합당한다. 그 계약이 있을 겁니다. 합당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합당 안 하면 사정간 수백억을 날리는 거야. 수백억을요. 이걸 어떻게 포기해 민주당이. 말도 안 되지. 무조건 합당을 해야 되니까. 합당을 하면 시민사회가 추천한 4명은 그대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근데 이거를 정의당이 얻을 수 있었는데 정의당이 살려고 했으면은 진보당하고 깨고라도 들어왔어야죠. 근데 이걸 안 했죠.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당 의리 있다. 또 녹색당은 끝까지 안 들어왔잖아. 야, 진보당으로서 자존심 있다 하는데 이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죠. 저는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사실. 왜 화가 나냐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정치라는 게 국회의원들 혹은 그 당을 이끌어가는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새끼들이 자기들이 그냥 자존심 싸움 하려고, 응? 자기들 그냥 체면치레 하려고 정치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소수정당들, 녹색당이나 진보당이나 또 정의당이나 소수정당으로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아니에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당이거든요. 그런 정당들이 사실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줘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사회가 잘 못 알아주고 있지만 그 정당들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큰 거고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그 역할을 말로만 할 거야? 맨날? 바닥에서? 진짜로 그 역할을 하려면요 국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의석이 있어야지.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일들, 많은 일들, 자기들이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씨발 자존심이 중요해? 녹색당, 정의당 그렇게 민주당하고 자존심 대결해갖고 우린 너희들하고 안 할 거야 해서 의석수 하나도 없어지면 기분이 좋아? 그럼 너희들이 대변하고 있는 소수자들, 너희들이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정치를 이따위로 해, 병신들.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의석수 한 석이라도 가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근데 의석수 4석을 그냥 받고 시작하는 건데 이걸 포기해? 병신들 아주. 그러니까 녹색당이니 정의당이니 이 새끼들은 없어져야 돼요. 머리 구조가, 이 태도가 글러먹은 거야. 그런 면에서 진보당은 요번에 사실은 굉장히 가장 큰 혜택, 요번 그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았는데 가장 큰 혜택은 누가 받은 거냐면 진보당. 겨우 1%인데 1%야 1%. 1%하고 뭐 할 거야. 전국에 국회의원을 한 70명 낸다는 거, 70명 80명 낸다는 거 아닙니까? 내면 뭐해? 한 명이라도 달고 달 수 있어? 그럴 능력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전주 울에서 강성희가 될까요? 그때는 민주당이 후보 안 냈으니까 그냥 어부지로 된 거지. 민주당이 정식으로 뭐 이성윤을 후보로 보낸다. 그러면 과연 강성희가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구조에서는요, 정의당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개인기로 국회의석 한 석도 갖기 어려워요. 한 석도. 그런데 요번에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가 진보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편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지난 선거 때 원래 진보당이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같이 안 했어요. 괜히 종북이니 뭐니 그런 것 때문에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보당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같이 한 거고 민주당도 같이 한 거잖아.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진보당이 이번에 정말 덕을 많이 봤지. 기본적으로 벌써 몇 석입니까? 비례 3석. 그리고 울산 북구.
우석, 지역구 한석, 내석. 야, 내석을 지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석이 보통 의석이 아니에요. 내석이. 아, 그래서 진보당이 많이 변했구나. 많이 변했구나. 옛날엔 진보당이 지금 딱 녹색당 같은 그렇게 머리 구조가 꽉 막혀 있는 정당이었거든, 사실요. 진보당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민주당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선거 연대가 안 돼가지고. 이게 진보당이나 정의당을 무시 못하는 게 그들이 갖고 가고 있는 이 1%, 요 2%의 지지율이 지역 선거 가서는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진짜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지만 또 많아 이게.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의석수 내석 주면서 진보당을 만약에 전국에 한 80석 나가는 거를 경선하면 민주당이 이기니까 무조건 이걸 정리할 수 있으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최고가 되는 거죠, 최고가. 이거 녹색정의당도 뭐 지역구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정의당한테 지역구에서 뭐 창원, 송산 같은 데는 좀 정의당한테 내주는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석은. 왜냐하면 전국에서 정의당을 또 빼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하여간 진보당 요번에 대박이죠. 이번 선거에 정말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뭐라고 할까 그 꿀을 빤 이득을 본 정당은요 진보당이에요. 진보당이 여기서 만약에 한 석만 더 갖게 되죠. 그럼 5석 갖게 되면은 정당 보조금도 확 들어오죠.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 들어오는 정당 보조금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진보당으로서는 아마 4석을 확보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석 더 이제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반면에 녹색정의당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 같은 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새진보연합도 0%잖아. 사실은 새진보연합도 이번에 완전히 덕을 봤지요.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도 지지율이 안 나오지. 0%. 그런데 민주당이 의석수 몇 개 줬어요? 3개. 야, 대단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서로 간에 싸우면 큰일 나는 겁니다. 3석을 그냥 한 석씩 나눠 먹어야지. 기본소득당이 또 자기들이 우리 중에는 내가 제일 용이야. 우리 중엔 내가 짱이니까 내가 2석.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하나 나눠 먹어. 그랬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쳐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진보연합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3석 준 거 한 석씩 똑같이 날아가져야지 이거 가지고 또 싸움질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게 없어요. 조국신당. 조국신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는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가장 최근 지금 제가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가 지금 이겁니다. 더 퍼블릭과 파이낸스 투데이가 함께 조사한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공정에서 했던 것이죠. 이게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차이가 나요. 몇 프로? 한 8%. 이 여론조사 공정은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한테 항상 잘 안 나오는 지지율이야, 지지율. 몰라, 내가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못 봐갖고 보수가 얼만큼 발표됐나 못 봤는데, 그건 못 본 거로 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국신당이 5.8이야. 그래서 민주당하고 조국신당 합치죠? 그러면 42.2%가 나옵니다. 42%. 뭐 짬포 토끼, 사물이 교활한 인간. 내가 교활하대요. 조국신당 엄청 띄우네. 씨발 띄우면 어때? 띄우면 교활한 거야? 나 참나. 웃기네 아주. 짬포 토끼. 내가 조국신당을 띄우던지 말던지 뭔 상관이야. 난 조국신당을 지지해. 뭐가 교활해? 나 웃기는 새끼네. 뭐가 교활해? 뭐가 문제인데? 난 참 이상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보십시오. 조국신당이 5.8%라고. 근데 이건 정당 지지도야, 정당 지지도. 근데 정당 지지도 말고 또 뭐가 있냐?
비례대표 투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41.4 조금 떨어져요. 민주당은 좀 많이 떨어졌죠. 36에서 28로 떨어졌어. 반면에 조국신당이 확 올라갔죠. 그래서 민주당하고 조국신당 합치면요. 몇 나오냐? 42.2%. 똑같아.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조국신당이 중도를 가져오진 않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조국신당은. 민주당 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누군 그럴 수 있어. 결국 그럼 조국신당은 민주당 지지율을 가져가는 거네. 조국신당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 왜? 어차피 조국신당 없어도 민주당 지지율이 36% 나올 거고 조국신당이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가지고 빠진 만큼 조국신당 가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조국신당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 어차피 뭐 없어도 민주당에 오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이게 뭘 의미하면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민주당 지지자 중에 민주당에 대한 그 충성심이 높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민주당에 못하더라도 웬만하면 민주당 찍을 거야.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민주당에 대한 마음이 아주 약해. 갈대 같아가지고 민주당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민주당한테 실망해갖고 나 안 찍을래 나가버리면 투표는 날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조국신당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하는 겁니까? 투표에 나오는 거예요. 대안이 있으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인데 아이씨 이번에 투표 안 할게 해서 안 나오는 사람은 비례만 안 찍는 게 아니고 지역구도 안 찍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딴 데로 가지 않고 거의 그대로 조국신당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선거 나와가지고 비례만 찍고 지역구 안 찍고 집에 들어갑니까? 그거 아니죠. 나왔으면 지역구도 찍고 비례 찍고 가는 거거든. 그런 의미만으로도 조국신당은 그냥 역할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한테 실망한 민주당에 대한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 이 애정이라든가 아니면 꼭 민주당 찍어야지 그런 마음이 아주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조국신당으로 갈 수 있는 거지. 혹은 민주당이 더 세게 해야 되는데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열받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요번에 안 찍어.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강성이거든요. 오히려 열성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도 원래 선거 안 할 수도 있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국신당 나와가지고 조국신당 때문에 투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함께 올라가는 거야. 나쁠 게 아무것도 없지. 조국신당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나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요번에 이 여론조사기 기간이 지난번에도 조국신당 여론조사 나왔는데 이번에 올라갔죠. 좀 올라갔어.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마다 조국신당 관련해가지고 이 뭡니까?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인재 영입 1호 영입을 했거든요. 누구를 했냐? 신장식. 저는 신장식 변호사 영입한 거 굉장히 잘했다. 자꾸 조국신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뒤에 뭐 양정철이 있니 뭐니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있건 없건 간에 더 중요한 거는 인재 영입을 누구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인재 영입을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막 수박이라고 여긴 사람들 막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랬잖아. 김용민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친문들이 조국 뒤에 있고 자기들이 나중에 조국이 이용해갖고 당 만들어갖고 거기 들어가서 뺏어달라고 한다. 그런 헛소리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봐야 돼 앞으로. 조국신당으로 지지율이 몇 프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한 5석, 6석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과연 누구 추천할지 보면 돼요. 조국신당을 비판하려면 지금 내피셜로 유튜버들 말 듣고 와가지고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쟤 누구야 아까 짬포 토끼 같은 새끼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음모론 펼치면서 조국신당이 무슨 굉장히 문제 있는 것처럼 아마 짬포 토끼도 옛날에는요 조국 수호 막 외치고 아마 난리 쳤을 거야 이 새끼도 분명히.
근데 이런 애들이 더 들어오고 있는 거야, 진짜. 이런 애들이 노무현 만세 부르다가 사람들이 노무현 욕하니까 노무현 욕하고, 문재인 만세 부르다가 문재인 욕하니까 문재인 욕하고, 조국 만세 부르다가 또 갑자기 조국 욕하고, 이런 놈들이에요. 머리에 이게 없어,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냥 지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들 방송 보고 그 유튜버들이 뭐라고 말하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애들. 이 불쌍한 애들, 불쌍한 애들. 불쌍한 애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응? 짬뽕 토끼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짬뽕 토끼. 이게 이름이 뭐냐 또 이게. 불쌍한 애들이야, 불쌍한 애들. 주체적인 의식이 없는 애들. 비판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지. 내가 너무 민주당을 좋아해. 근데 정신당 와갖고 민주당한테 부담을 줄 것 같아? 어떤 부담? 어떤 부담을 주는데? 어떤 마이너스를 주는데? 정확하게 뭘 보여줘야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뒤에 누구 있다. 근데 가장 큰 지표는 조국 신당이 누구를 지금 후보로 내세울 거냐. 그게 중요한데 1번이 누구니까 지금? 신장식. 저는 신장식을 요번에 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 앞으로 후보들 더 봐야겠지만 신장식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오늘 동작구에 있는 그 메가박스, 오늘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인재 영입식을 가졌어요. 여기서 이제 인재 영입식 겸 오늘 아마 그 중앙당 상당대회를 오늘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신장식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해요. 정치를 하기로 했다.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날카롭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고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선봉장이 되겠다. 조국 신당 합류한 이유,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게, 가장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조국과 함께 비난도, 칭찬도 같이 듣는 것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사람의 당당한 태도,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이러고 있어요.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변호사죠. 원래 진보운동을 민주당에서 오래전부터 했지요. 2000년도에 민주당 입당해갖고 16대, 17대 이미 총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민주당으로 관악 의뢰. 근데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진보신당 후보로도 나왔다가 떨어지고 18대 때.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정의당 사무총장하고 2020년대 21대 총선에서 비례 6번으로 당선이 됐지요. 원래 된 거야. 됐는데 정의당 안에서 신장식의 예전에 20년 전 그 음주운전 문제 때문에 아웃시킨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맛이 간 거야. 뭡니까? 이 정의당은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 억울하게. 요번에 인재 영입할 때 신장식이 또 음주운전 사과했더라고요. 사과했는데 잘했어. 잘했는데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이게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신장식 변호사 잘했다. 신장식은 특별하게 무슨 색이 있지 않잖아요.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친문이니 그런 게 없으니까 아주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신장식 변호사. 그래서 조국 신당이 앞으로 누구를 영입할지, 조국 신당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누구를 영입할지를 좀 보고 판단하자. 보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저번 선거 때 굉장히 지지율이 높다가 확 떨어졌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민주당이 어느 순간 이해찬 대표부터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조국 신당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 것 같아. 오늘도 보니까 상근 부대변이 나와가지고 조국 신당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조국 신당을 그렇게 뭐 나쁘게 보지 않는다. 피해 준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고 있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조국 신당을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적대시 안 해. 지난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열린 민주당을 아주 적대시했죠. 적대시했는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조국 신당을 적대시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왜 이재명 지지자들 새끼들 나와가지고 조국 신당한테 무슨 욕을 하고 몰빵을 하라고 하니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웃긴 새끼들이라니까요 지금. 지난번에는 민주당에서 주도해가지고
막 열린민주당을 사실은 막 악마화했잖아. 그러니까 지지자간의 싸움이 났단 말이야. 그런데 요번 이재명 지도부의 민주당은 조국 신당을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그냥 파트너로서 함께 가는 동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지들끼리 그냥 이재명 민주당을 몰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국 신당을 막 악마화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막 욕하고 있어. 뭐 하는 새끼들이야? 하는 짓이 딱 누구냐면요. 이재명 죽이려고 했던 이 똥파리 군단 있죠. 그냥. 이낙연 지지하고 한다고 하면서 문골 오소리니 무슨 뭐 뮨파니 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대깨물이니 딱 그런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 똑같이. 무서운 애들이에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아까 야, 어디 갔어 토끼? 토끼 어디 갔어 토끼? 댓글 왜 안 달아? 지금 토끼 같은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야. 얘네들이 이재명만 지지한다고 하잖아. 똑같아 이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이야. 이재명 죽이려고 그렇게 온갖 욕설하고 난리치다가 결국 윤석열 넘어갔던 이 똥파리 군단 새끼들. 그런 짓거리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한 짓이. 그러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조국 신당이 잘 됐으면 좋겠고 조국 신당이 잘 되는 게 민주당한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맛집에 가면은 어디 식당 가다가 식당에 사람 많거나 줄 서 있으면 거기 가게 되잖아요. 분위기가 살면 돼. 지금 제 3당 분위기가 이준석이가 이낙연하고 결별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낙연과 헤어질 때 이준석이 얼마나 추잡하게 했습니까? 그래갖고 원래 3당 분위기가 개혁신당이 주도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분위기 바뀌었죠. 이젠 개혁신당은 더 이상 3당 분위기를 막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요. 지금 워낙 추태를 보여가지고 이준석이 6억 빼먹고 이낙연 쳐버린 거 아니야. 지 말로는 지금 반납한다 그러고 하는데 쳐버리고 있는 거거든. 웃긴 거예요. 우리 안성호 님이 조국 신당 뒤에 있는 이종원 조심하라고. 이종원 시사타파. 이종원이 뭐라고요. 네. 이종원 따위가. 이종원이 하면은 조국과 그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은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어요. 진짜 개나 소나 다 따라 붙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너 빠져, 너 붙어 이럴 수 없거든요. 붙으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고 그 사람한테 왔다 갔다 해.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한테 왔다 갔다 할 정도면은 정치하지 말아야지. 한번 지켜봐야죠, 뭐. 예. 뭐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스타파라는 그 뭐 유튜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전 그렇게 뭐 그 뒤에 뭐 이종원이 있다. 이종원 있겠지. 이종원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어.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별거 아니니까. 근데 무슨 얘기했지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 막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안성호님이 갑자기 이종원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까먹었어. 까먹었어. 하여간 조국신당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제일 핵심적인 거는 누구를 인재 영입할 건가 봐야 되는데 우선 1번 인재 영입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합니다. 잘했다. 2번 누구 할지 매우 궁금하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오늘 첫 번째, 두 번째군요.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